탈당할 거냐고? 그거는 할 거예요. 자유한국당과 연대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내가 뭐 어디 당으로 들어가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일각에서는 이제 탈당 후에 직접 출마를 하실 거다 이런 보도. 이거 두고 봐야 할 일이고 그거를 미리서 뭐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국민이 반으로 딱 놀아져 있는 이런 상황인데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그래. 네. 네, 이해운 바른정당 의원이 이 김종인 전 대표의 탈당에 대해서 또 이런 언급을 했네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치 상황이 격변을 해서 김종인 대표님 생각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 전개된다면 이게 이제 의도가 무산되는 거죠. 특별한 이변이 없으면 저는 실행하실 것 같다. 왜냐하면 지난 9월 달부터 벌써 주변에 있는 분들 얘기가 나온다. 그리고 상당히 준비하고 있다. 뭐 심지어 어떤 분은 실탄도 준비하고 있다. 자, 이해운 의원은 실탄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사실 며칠 전에 후원금 계좌도 폐쇄하고 돈도 다 나눠주고 그랬잖아요. 재밌네요, 상황이.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실탄을 준비하고 있다. 실제로 그 지난 대선 같은 경우에 공식적으로 인정된 금액이 570억이었죠. 네. 실제로 본선으로 가기 전에 경선도 지금 수십억의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여권에 있던 잠룡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김종인 전 대표가 준비하고 있다라고 할 정도라고 한다고 하면은 결국 감행할 가능성이 있고, 우리나라에서 생각해 보세요. 제일 좋은 직업이 국회의원이라고 하는데 국회의원 배지를 과감하게 던질 정도라고 일단 탈당에 냈으니까 탈당을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상당을 할 거냐, 뭐 아니면 대선 후보 나설 거냐, 이제 이게 관심이죠. 결국 지금으로서는 그 창당이 없이 대선 후보 나가기는 사실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이 빅텐트의 큰 뼈대가 되겠다. 이와 같은 나름대로의 큰 빅텐트에 대한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지금 그 손혜원 그 의원이나 이런 부분을 악담을 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그 상당 부분 여야를 아우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정치력이 한번 기대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 변호사 말씀 들으면 네. 빅텐트, 큰 천막이 되겠다는 건지, 그걸 올리는 이 폴대라 그러잖아요. 네. 뭐가 될 것 같습니까? 일단 보면 저 김종인 대표가 상황을 정확히 예리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뭐냐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은요, 지금까지 상황이 전혀 달라집니다. 왜냐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됨으로써 이른바 이 정부에 대한, 박근혜 정부에 대한 일단 국민들의 응징은 끝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새로운 일이 펼쳐지고 그동안 기가 죽어서 움츠리고 있었던 보수 쪽에서 뭔가 얘기를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보면은 당장 보면 문재인 전 대표가 그야말로 정권 교체라는 기차에 가장 앞서 나가고 있지만은 거기에 문대 반문, 문대 비문이라는 구도로서 아까 말씀하셨던 이른바 빅텐트를 치기 시작한다면은 거기에 보면 그동안 뭐 유승민, 바른정당의 유승민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계속 뭐 보수 후보 단일화 얘기했죠. 또 보면 국민의당도 내심 보면은 계속 민주당과는 어느 일정 부분 각을 세우면서 어쨌든 정책연대를 통한 이른바 연정 이야기들 슬슬 꺼내고 있고 그런 상황이라면은 김종인 대표가 당장 당을 만들지 않더라도 어느 당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일단 모여라. 모여서 정치적 결단을 통해서 한번 해보자 하면은 본인이 그야말로 킹메이커, 커미셔너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한만 봐도 지지율이 거시기 하니까 그럼 우리 이번에는 김종인 대표께 딱 3년만 하신다 그러니 믿고 한번 저희가 추대해 보겠습니다. 추대도 가능하고 그 두 가지 가능성을 다 놓고 김종인 대표는 오늘 아침에 배지를 뗀 겁니다. 네, 지금 김종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난해에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 전 대표가 삼고 철회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결국 김종인 전 대표가 탈당을 하자 이 문재인 대표와 이 친문계 의원들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자초지종을 설명을 드리고 진실을 말씀드려도 듣지 않고 이렇게 등을 돌리시면서 계속 지금까지 총질을 하시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떠나셔서 뭐 기관총이라도 난사하실 생각이신데 진짜 그렇게 뜻대로 되지 않으실 겁니다. 본인이 원하시는 게 뭐기 때문에 이런 걸까요? 그래서 문재인 전 대표가 와서 자기한테 빌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뭘 잘못한 게 뭐가 있어서 빌어요?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경제민주화라는 그 정신만큼은 우리가 어떤 경우에든지 끝까지 지켜나갈 것이다. 네, 손혜원 의원은 기관총 난사하고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비판하셨고 문재인 전 대표 대단히 안타깝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김종인 전 대표 때문에 총선 탈락 공천도 못 받은 정청래 전 의원
역시 한마디 했습니다. 나를 컷오프 시킨 분이 셀프 컷오프 하시겠단다. 쿨하게 퉁쳤다. 어디 가시든 건강하시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일단 뭐 저는 손혜원 의원과 정청래 전 의원의 대응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결국 정권 교체를 바라는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외연 확대와 경제민주화의 상징인 김종인의 탈당은 대단히 아픈 겁니다. 손학규 전 대표라던가 안철수 전 대표 이어서 김종인까지 그러면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그토록 원하던 외연 확대 중도층 산토끼 문제는 또 다른 그 당 밖의 과제로 남기 때문에 네. 안타까운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종인 전 대표가 나가서 제3지대를 할 수 있겠는가 반기문 전 총장의 불출마로 태풍에 날아가 버린 빅텐트를 다시 한번 얼기설기 세워보시려고 하는데 결국은 문제는 탄핵 찬성과 반대로 여야가 첨예하게 갈려있고 진보와 보수가 갈려있고 탄핵 선고가 끝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그 양진영 내에서 승복하지 않는 잔불들이 계속 여전히 남아있을 것이기 때문에 제3지대에 대해서 관심을 돌리기보다는 여전히 진영 대결과 여야 대결로 정권 유지냐 정권 심판이냐는 강대강 대치가 오래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제3지대 김종인 대표가 개헌을 매개로 하려고 하는 새로운 집짓기 구상은 쉽게 국민적인 탄력을 받기는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어쨌든 금배지를 떼고 광야로 나선다 이런 표현을 썼던 김종인 전 대표에 대해서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과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 각각 어떻게 보면 러브콜로 해석될 수도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을 통합하는 길로 가야 한다는 김종인 전 대표의 소신과 우리의 소신이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라와 국민의 미래를 생각하는 정치인이나 정당은 통이 크고 큰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 내 친문 패권 세력은 째째하게 그지없는 소인배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김무성 의원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치 구단이라고 불리는데요. 네. 김종인 전 대표의 탈당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들어보시죠. 보수건 진보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분은 김종인 대표뿐이다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분이 그리는 그림은 보수와 진보, 보역을 관계없이 문재인 대표를 반대하는 소위 반문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싶다. 그런 의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종인 대표께서 그런 생각을 하실 거다라고 하는데 그게 과연 빅 텐트인지 스몰 텐트인지 캠핑 텐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박지원 전 대표, 그러니까 대표 앞에 얘기만 들으면 상당히 띄워주는 것 같은데 뒤로 가니까 빅 텐트, 스몰 텐트, 캠핑 텐트인지는 모르겠다. 점점점 내려가다가 뭐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습니다. 지금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일방적인 러브콜을 보내는 반면에 박지원 대표 같은 경우에는 러브콜과 함께 약간 견제구도 날리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결국 정치 세력의 지금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몸을 같이 이제 외연을 하면서도 스스로의 자신감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나름대로의 의미인 것 같고 그 반면에 지금 김무성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당 지지율이 정의당과 비슷한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외연을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으로 보이는 것 같은데요. 결국 이와 같은 분점된 상태 속에서 이 비문 내지 비패권 개혁 연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개헌이 얼마나 탄력을 받는지 국민들이 이와 같은 탄핵 정국을 넘어서서 개헌 정국으로 어젠다를 끌어갈 수 있는지 그와 같은 것이 나름대로 성공을 한다고 하면은 단순한 어떤 스몰 텐트, 캠핑 텐트가 아니고 빅 텐트가 가능할 것인데 김종인 전 대표의 어떤 정치력이 어떻게 보면 시험대에 올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여론조사를 해봐도 1위, 대세론을 확고히 다지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지만 호사다마라고요. 영입 인사들이 좀 적잖게 구설에 오르고 있어서 상당히 골치가 아픈 모양입니다. 네, 바로 양양자 의원이 양양자 최고위원이죠. 최고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삼성 백혈병 문제를 제기해온 시민단체 반올림에 대해서 기존 노조들이 자리를 차지하는 방식으로 활동을 한다. 전문 시위꾼처럼 활동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직접 사과하긴 했지만 논란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그래서 문재인 전 대표 이제 이 앞서서 표창원 의원이라든가 전인범 전 특정사령관 때문에 상당히 곤욕을 치렀잖아요. 그래서 즉각 이렇게 사과했습니다.
양양자 최고 본인이 사과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어쨌든 삼성 백혈병 그 피해자분들 또 그 유족들은 저나 우리 당이 늘 함께 해왔습니다. 그분들께 좀 상처가 됐다면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잦아지는 듯 싶었는데 국정원 출신의 의원이죠. 김병기 민주당 의원이 또 이런 얘기를 해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김정남이 암살당하니 불쌍히 여기거나 심지어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좋은 사람 아니다. 북에서 자기 말 안 듣는다고 사람을 때려서 죽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김정남은 술 좋아하고 여자 관계도 복잡하고 방탕한 사람이다. 권력 투쟁에서 밀렸고 사생활도 별로 깨끗하지 않다. 자, 김병기 의원은 국정원 출신, 간부 출신이니까 간부 출신이죠. 정보는 많을 텐데 하필 제일 앞에 전해드린 김한솔 군 얘기가 나오는 이 시점에서 저런 얘기 역시 좀 문 전 대표에겐 유익하진 않을 것 같아요. 유익하지 않죠. 보면 아까 전인범 장군도 말씀하셨고 또 표창원 의원 쭉 말씀하시면서 양양자 최고위원 또 먼저 김병기 의원까지도 보니까 요즘 이대문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래도 저래도 이래도 저래도 대통령은 문재인. 그러다 보니 주변에서 약간 긴장의 끈을 놓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선거는요 마지막 뚜껑 열 때까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주변에서 이미 약간 좀 업된 가운데 보면은 긴장의 강도가 확연히 떨어지면서 이런저런 말 실수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선거라는 건 말씀하신 대로 아직 대선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제 한 2시간 뒤에 평의가 열려서 대통령 탄핵 심판의 선고일이 결정이 돼 봐야 그 결과를 지켜봐야 되는 거니까 모든 주체들 또 사드 문제를 둘러싼 문제도 차분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시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오늘 전문가 세 분과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